네, 이제 개장을 준비합니다.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,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,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이승석 대표님께 또 큰 그림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을 텐데 시간이 또 제약돼 있어서 일단 함축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같은 날 좀 시간 좀 많이 주셨으면 할 얘기가 좀 많은데. 그러고 싶은데, 네. 예,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뭐 빨리 핵심적인 내용을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많은 얘기,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뭐 다뤘던 내용이다 보니까 뭐 상세한 내용은 다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. 이 영향력이 과연 이제 우리 증시 쪽하고 이제 글로벌 증시 또 금융시장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관건이죠.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미국 증시는 일단 좋은 긍정적인 화답을 보였지만 그건 미국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고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가까워지면서 동남아 쪽의 상황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통화 가치가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사전 경계감이 좀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오늘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양자 완화 정책의 종결,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되 미니 테이퍼링, 작은 규모로다 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전망을 내놨는데 왜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환율 시장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과연 얼만큼 내성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견조하게 움직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솔직히 미지수입니다. 물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이, 그러니까 이 미국 쪽이나 이런 그 미국 쪽의 경제지표 호전에 힘입어가지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다 뭐 우리하고의 그 수출 연계 계수가 높은 나라들의 경제지표 호전,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영향력에 대한 우리나라 쪽에 전달되는 그 기간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내외 정도가 걸리는데 미국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실적 좋아질 거고 앞으로의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 지난 6월 달과 같은 또다시 환율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동남아 일부 국가들 인도네시아가 지금 현재 취약하다.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다가 미국이 테이퍼링 시행하게 되면 취약한 5개 나라를 갖다 이미 해외 언론 쪽에서 꼽는데 그중에 인도네시아, 브라질, 터키,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런 국가들의 그 환율 변화의 촉각을 좀 귀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 9월달,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 우려가 고조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런 흐름이 과연 또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좀 미지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방송에 나오기 전에 이제 시황, 이제 오늘에 대한 뭐 투자 전략과 시황 등을 저희 고객분들하고 회원분들한테 이제 녹화를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. 포기할 자리는 포기하자.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올 때 저는 현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뭐 밀렸을 때 계속 투자 의견을 갖다 매수로 제시를 하면서 사자고 했는데 일단 좀 현금 비중을 좀 만들고 난 다음에 확인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조금 비싸게 주고 다시 사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늘 반등과 뭐 글쎄 반등이 뭐 내일까지 이어질지 뭐 미지수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등권에서는 좀 약간의 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현금 비중 확대는 아니지만 약간의 현금 비중을 좀 두면서 동남아 증시 쪽의 반응, 환율 시장 반응 모두 체크한 다음에 다시 주식을 매수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현재 전략을 제시하고 이 자리에 다시 와 있는 상태입니다. 예. 네. 자, 주가가 조금 내려갔을 때는 이제 좋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이제 뭐랄까요, 좀 잘 대응했는데 이제 여기서 붕 뜨면은 그 위치에서는 뭐 추격하거나 따라잡거나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어렵다. 추격하고 따라잡는다는 문제가 아니죠. 그러니까 뭐냐면 차라리 저는 뭐냐면 오히려 주식이라는 게 꼭 쌀 때만 사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비싸도 안정적이고 확실한 구간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단 일부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에서 그래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저도 좀 많이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떤 그 변화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냐는 거죠. 너무 알겠습니다. 그 환호하고 열광할 때 좀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인 경우가 예전에도 제가 경험상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승우 대표의 개장 전 시각은 전략이라고. 일단은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. 예상했던 대로 12월 테이퍼 진행이 됐고요. 버냉키가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불확실성, 저는 내년에
공을 넘기기보다는 본인이 책임지고 가는 이제 그런 자세가 아마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예상대로 진행이 됐고 또 이제 그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이자라는 측면도 말씀을 드렸죠. 또한 이제 이번 FOMC 의도 자체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환호를 했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시장에서 이제 의심을 할 겁니다. 하지만 시장이 이제 그런 그 위기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이머징 마켓이 무차별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좀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경기에 대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관심 기업에 대한 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그 시장 그 수출주에 대한 쪽들 요즘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그동안에 좀 강한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이제 그 조정을 좀 받고 이제 바닥을 형성한 현대제철 바닥 탈출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현대제철을 오늘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이승석 대표도 오늘 관심 기업이 있나요? 예, 오늘 그래도 뭐 종목은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, 뭐 미국의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시중 실세 금리가 좀 오를 것 같습니다. 어제 은행주들이 미리 좀 사전적인 반응을 좀 보여줬는데, 은행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좋은 관점보다 뷰를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금일 관심 종목은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, 뭐 눌림목 시행 계속 매수 관점으로다가 하나금융지주를 오늘 저는 관심 종목으로다가 꼽아봤습니다. 네. 그래도 뭐 관심 기업은 있으시군요. 이승석 대표의 관심 기업은 하나금융지주, 은행업종을 보셨고요. 그다음에 이승원 대표는 현대제철을 오늘 관심 기업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개장이 이제는 한 40초 정도 다가왔는데요. 오늘 좀 힘차게 그래도 2,000포인트를 한번 위쪽에 안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근접은 하고 있군요. 개장 후에 시장 접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